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이민 컨설턴트 한마음 이민법인 대표 김미연입니다. 해외 이민이나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엔 해외 송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녀 유학을 위해 마련한 자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해외 부동산 구입을 위해 자금을 얼마까지 송금할 수 있는지, 투자이민 자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송금 시 문제가 없는지, 한국에서 해외로 보낸 돈이 나중에 세금이나 이민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처음 준비하시다 보니 참 걱정들도 많고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은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확인해야 할 해외에 송금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물론 송금 한도도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무증빙 해외 송금 한도가 연간 10만 달러로 정해지면서 예전보다 송금 절차가 편리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순히 얼마까지 보낼 수 있느냐보다 왜 보내는 돈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10만 달러라도 자녀 유학비인지, 해외 정착 자금인지, 부동산 구입 자금인지, 투자 이민 자금인지, 가족에게 주는 증여성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세무 검토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외 송금은 한도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송금 목적을 먼저 정확히 하고 그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국내 은행에서 가장 흔한 경우가 자녀 유학비 송금입니다. 자녀가 유학을 가면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보험료 등을 그곳 학업과 생활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내게 되죠. 이때 학비 고지서, 입학 허가서,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기숙사 비용 등의 내역이 즉 유학 목적의 송금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낸 것인지 실제 학비와 생활비로 사용된 돈인지에 따라 나중에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유학 후 취업 비자나 영주권까지 계획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그 치료 목적과 자금의 흐름을 증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부동산 구입 자금입니다. 자녀가 유학 중이라 렌트 대신 집을 사주거나 이민을 준비하면서 미리 주택을 구입하거나 해외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생활비 송금과 다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계약금 및 잔금 일정, 수취인 정보, 그리고 투자할 자금의 출처 증명 자료 등이 요구될 것입니다. 만약 자녀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에는 부모가 보내는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공동 투자인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국 세무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세무 문제까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이민 자금입니다. 투자이민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충분한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돈이 어떻게 형성된 자금인지를 그 원천부터 차근차근 돈의 흐름을 추적하며 거래 내역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즉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자금인지 어떤 경로들을 거쳐 투자금이 송금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각 자금인지, 부동산 임대 보증금인지, 대출 자금인지, 사업 소득인지, 급여 소득인지,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수입인지, 증여받은 돈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명 자료들이 달라집니다. 투자이민에서 승인서를 받기 위해 제일 우선이 되는 것이 자금 출처 증명이기 때문에 투자금 송금 전에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먼저 투자금 송금한 뒤에 그 원천, 흐름, 출처 자료들을 맞추려고 하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증빙으로 송금할 수 있다는 말이 세금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송금은 가능하더라도 그 돈이 증여인지, 생활비인지,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세무상 판단에 따라서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송금은 조심해야 하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돈, 형제 자매가 나누어서 보내는 돈, 자녀가 부모에게 보내는 돈 모두가 나중에 증여세나 자금 출처 문제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 안에 송금이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돈인가를 철저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세무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한마음 이민법인에서는 송금이 이민 절차와 연결되는 경우에 한마음 이민법인의 세무회계 전문가가 함께 증여세, 자금 출처,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미국 세금 신고의 단계까지 검토해 드립니다. 한마음
한마음 이민법인은 해외 송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송금 목적을 확인합니다. 유학 자금인지 정착 자금인지 해외 부동산 구입 자금인지 투자 이민 자금인지 가족 지원금인지 등 부류별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 이민 절차와 연결되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유학생 자녀에게 보내는 돈이라면 학생 비자와 향후 체류 계획을 함께 보고 투자이민 자금이라면 자금 출처의 원천과 경로를 함께 확인합니다. 해외 부동산 구입 자금이라면 소유자 명의 구조, 체류 계획, 세무적으로 발생될 문제들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그리고 세무회계적 사안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한마음 이민법인의 세무회계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송금은 단순히 돈을 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비자, 영주권, 자금 출처, 세금, 가족들 간의 자산관리 계획이 모두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해외 송금이 예전보다 편리해진 것은 정부의 감독체제 구축이 그만큼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편리해졌다고 해서 세금이나 자금 출처 관련 문제가 더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유학비, 생활비, 부동산 구입 자금, 투자이민 자금, 가족 간 송금은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해외 송금을 보낼 수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왜 보내는 돈인지, 필요시 어떤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지, 향후 이민 절차에 문제는 없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유학이나 이민을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시는 분, 투자 이민이나 해외 부동산 구입을 준비하시는 분, 가족에게 송금해야 하는데 세금 문제까지 걱정되시는 분들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이민법인은 이민 절차뿐만 아니라 송금 목적, 자금 출처, 세무 검토가 필요한 부분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여 주세요. 지금까지 한마음 이민법인 대표 김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